올해까지는 견딜만하다.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입주 물량이 36,000세대니까요. 내년부터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18,000세대로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요. 포항이 지금 내년도에 11,000세대입니다.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서울은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는 그죠? 공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70% 물량은 조합은 원래 주인이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30% 물량이 사실은 신규 물량입니다. 그러면 포항보다도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인허가라든지 착공이 계속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해진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걸로 보여집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머니TV입니다. 첫 방송 이후에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두 차례의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이 두 차례 연이은 연휴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6일에 국토교통부에서 8월 주택 통계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오늘 금주머니TV에서는 8월 주택 통계 주요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7월에 주택 통계를 분석을 할 때도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이 감소했다. 그런 진단을 했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지 9월 지난달에도 주택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책을 발표해야 할 정도로 주택 물량이 크게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실제 어떤가요, 소장님? 예,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제 견딜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입주 물량이 36,000세대니까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18,000세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한번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보면요. 포항이 지금 내년도에 11,000세대입니다. 물론 이제 포항은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사실은 서울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포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신규 물량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서울은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는 그죠? 공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70% 물량은 조합은 원래 주인이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거고요. 나머지 한 30% 물량이 사실은 신규 물량입니다. 그러면 포항보다도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입주 물량, 즉 준공이죠. 이 물량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인허가라든지 착공이 계속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심각해진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럼 각 지표별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허가, 착공, 준공 이 세 가지 요소가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감소해서 줄어든 겁니까?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한 36% 정도 지금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아파트 외 주택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이제 거의 한 50%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런 전세의 여러 가지 반환과 미보증 문제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7월까지는 이제 통계상으로 지표를 봤는데요. 8월 한 달간만 우리가 떼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같은 경우는 서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 자체가 작년에 비교했을 때 77%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인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그 주택 공급이 굉장히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착공 물량 같은 경우도 뭐 수도권도 한 57%, 지방도 한 56%, 아파트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줄고 있고요. 준공은 우리가 저번 7월 달에 살펴봤을 때는 약간 증가했던 걸로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8월 들어서는 드디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8월 들어서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없어져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인허가라든지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공 물량도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 지표를 보니까 작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래가 매매가 힘들다 이런
시장의 반응들이 많았는데 거래량은 완연한 이 회복세를 작년보다 훨씬 이렇게 보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됐나요? 예, 뭐 이런 거를 또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기저효과라 그러는데요. 작년에 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좋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67% 정도의 그 수도권 같은 경우 늘었고요. 지방은 이제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도 서울은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현재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는 뭐 늘어나는 자체가 전년 동월로 비교하면 100%가 넘으니까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연립하고 다세대입니다. 그게 전월 비교해서는 조금 늘었는데요. 사실은 전년 동월, 사실은 우리가 공급 늘고 이러는 거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해 전학 같은 시기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23%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여파들이 아무래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회복됐다고 하니까 미분양 주택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미분양 주택이 사실 뭐 대표적인 거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좀 동향이 좀 어떠했나요? 예, 미분양 주택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이제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또 차이는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한 13% 정도 감소했는데 지방은 뭐 0.2%니까 뭐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일반 미분양 물량하고 다르게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팔리지 않은 물량을 우리가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현장에서는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한 3.9% 이렇게 증가했으니까요. 상품을 고르실 때 좀 그죠.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고르시도록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방입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 미분양도 좀 줄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그 분양을 해보면 청약 경쟁률이 0%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되는 사업장만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0%대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사업장은 계속 끌고 가는 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주자 모집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을 취소하면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착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에는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뭐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양도세 한시 면제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실히 거래는 활기를 띠는데 앞으로 공급 물량 부족이 예상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면서 거래와 수요가 부쩍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주나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경향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로 보는 부동산 시장 심영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